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수도권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주에서 미성년자가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수도권발 집단 감염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친정 아버지를 만나러 수도권을 다녀온 54번 확진자 A씨와 55번, 56번 확진자 초등학생 자녀 2명입니다. A씨 가족은 9일 제주에 돌아온 뒤 이틀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에 마트를 들렀고 12일에는 A씨가 전날부터 느낀 인후통으로 혼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대부분 자택에서 머물렀고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접촉자는 비행기 동승객을 포함해 2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내 감염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게 된 동기가 친정 아버님께서 전수조사 대상이라는 문자를 보낸 걸 보고 바로 이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의 방문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번에 감염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가운데 1명은 13일부터 콧물과 두통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른 지역을 다녀온 뒤에는 사흘 이상 쉬도록 한 교육청 지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아 교내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거 원격 수업하는 이유가 예방 차원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겁니다. 최근 삼방산 온천발 감염에 이어 수도권을 다녀온 주민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정에 지금 탄산하고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아예 거리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안 다녀서 손님도 진짜 뭐 최악으로 지금 없는 상황이고. 수도권발로 추정되는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추석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무더기 휴직에 이어 정리해고까지 시작되면서 제주에서도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무더기 정리해고를 통보한 이스타항공 사태를 해결하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노조원들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매각 대금을 챙기려고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인력 감축에만 몰두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묵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가 어떤 제재도 없이 막무가내로 완료된다면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이 기업주들이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칼날을 빼들 것이다. 이스타항공 제주 지점과 자회사 직원은 70여 명.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되면서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 퇴직자는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했지만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한 데다 휴직 중인 직원들은 음식 배달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도 번갈아 가면서 무급과 유급휴직을 하고 있고 매각과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무성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더군다나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심정 걱정이 앞서죠.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은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11월부터는 끊길 예정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량 실업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놓고 도민사회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고등학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돼 지난 6월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발의한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 이 조례안은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특정 종교 행사 강요와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등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 인권이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만큼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학생들의 어떤 소지품 검사라든지 또 뭐 어떤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습니다. 두발 규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너무나도 자유롭기 때문에 두발도 그렇고 너무 자유로운 이 상황에서 과연 더 많은 권리를 주면은 학습권이 어떻게 될까, 학교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이 신청한 인권 침해 사건을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게 되는데 교권 침해 우려를 놓고 입장이 엇갈립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힘들게 하는 요인은 어떤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어떤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또는 뭐 과도한 수업 시수 또는 어떤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건이지. 선생님이 지금 뭐만 조금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인권 침해 당했다고 그렇게 사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애들은요, 인권공간이 있으면은 아마 모든 걸 다 신고할 겁니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는 경기도와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조례 제정 반대 청원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제주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공존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주도의 갈등 해결 시스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제주도는 최근 여러 개발 사업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등 사회비용 지출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적절한 치유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갈등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전경선 씨.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나섰습니다. 갈등 사안 조사에서부터 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까지 업무를 도맡아 하다 보니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 최근 들어 갈등 현안은 크게 늘어나는데 사안별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데다 보통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에 오랜 기간 갈등 현장의 주민과 소통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갈등 이해 당사자분들께서는 내가 했던 얘기를 왜 또 어차피 또 바뀔 거 뭐 이런 식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긴 해요. 그러면서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에서 더 접근하기가 어렵죠. 이러다 보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출구를 찾지 못한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지난 2년 새 소송권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도입한 갈등 해결 시스템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갈등 전문가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갈등을 진단하고 예방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한 뒤 사안별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겁니다. 심각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서울시의 갈등 해결률은 80%로 높아졌습니다. 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그 문제에 동참해서 해결까지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같은 갈등 해결 시스템 구축은 사회 면에서도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전담 부서가 있고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발생하는 공공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적으로는 이 밝혀진 문제 내지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프로세스,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 사업과 정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제주가 갈등의 섬이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갈등을 제때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이웃집 진돗개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이웃 주민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수년째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견주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수 MBC 조희원 기자입니다. 종아리에 검붉은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을 따라 딱지가 앉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만난 이웃집 진돗개들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놀라서 이 강아지를 잡아 당기고 안고 이러고 있는데 세 마리가 저를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물더라고요. 2주 정도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하면은 진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는 이 진돗개가 사람이나 반려견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이웃집 푸드를 물어 뼈를 접합하는 대수술을 받고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큰 강아지들 무리 속에 얘가 3마리 속에 얘가 파묻힌 거예요. 저희 강아지를 3시간 넘도록 수술을 한 거예요. 지난 7월 부산에서 대형견인 멜러뮤트 2마리가 5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서울에서도 맹견종의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매년 2,000건이 넘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까지 고려하면 개물림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견종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뿐이라 전체 반려견의 1%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적어도 가해 이력이 있는 개에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이라도 물었다거나 이렇게 사고가 났던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지령을 내려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한번 물림 사고를 가해했던 가해견들은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종의 입마개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령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을 챙겨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 오후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저녁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내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 되겠고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올라 북부는 28도를 보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플래시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22도, 남부와 동부는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27도, 서부와 남부가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연인을 성폭행하고 음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둔기로 골절상을 입히고 성매매를 시킨 뒤 영상을 촬영하고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라산 국립공원 대피소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진달래밭과 삼각봉, 윗세오름 대피소와 어리목 쉼터를 임시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립공원은 대피소 공간이 좁아 거리 두기가 어렵고 감염 우려가 제기돼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5일에는 성남시 377번 확진자가 한라산을 탐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쇄를 막기 위해 제주 120 만더 콜센터가 분산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콜센터 폐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려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 만더 콜센터에는 상담사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신청 문의 등으로 상담 건수가 작년보다 9.7% 늘었습니다.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계획이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729억 원을 들여 현재 제주시청 제5별관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제주시는 기존 본관을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사업비 조달 등 구체적 방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밝힐 방침입니다.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올해 첫 제주도 업무 보고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이 논의됩니다. 또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과 지역화폐 발행 조례도 심사될 예정입니다. 좌남수 의장이 당초 이번 회기 상정을 약속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검토 시간 부족 문제로 다음 달 임시회로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